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묘역 김성권 교수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이른바 쇼폼에 미쳐 있습니다. 쇼폼, 그러니까 수십 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에 왜 사람들은 빠져 있고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 똥을 싸면서도,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이놈의 쇼폼을 왜 볼까요? 자, 오늘 영교시 부묘역에서는 아이들이 쇼폼을 보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고3 아이는요, 시험 기간에 잠깐 머리 좀 쉬게 한다고 쇼폼을 본다는 게 그만 5시간을 보고 다음날 시험을 개판으로 봤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이는요, 지하철에서 쇼폼 영상을 보다가 내려야 할 역에서 몇 번이나 못 내리고요, 학교 수업 지각을 10번이나 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F죠. 미친 거지. 쇼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요,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니, 재밌습니다.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쇼폼을 한마디로 짧은 동영상을 말하는데요, 평균 15초에서 60초 내의 동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단기간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비주얼적 요소와 내용이 담긴 쇼폼 콘텐츠는요, 시청자들의 시간에 큰 제약을 주지 않고요, 재생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집중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는 물론 좋아하는 또래의 일상, 아이돌 그룹, 배우, 스포츠 등의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죠. 쇼폼 콘텐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틱톡이고요, 20대와 30대 사용자가 많이 보는 것으로는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알고리즘에 따라 시청 연령이 다양한 유튜브 쇼츠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한국 리서치에서는요, 쇼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이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 약 83%가 쇼폼 콘텐츠를 알고 있었고요, 10명 중 7명 이상, 그러니까 약 75%가 쇼폼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요, 국민 4명 중 3명이 쇼폼 콘텐츠를 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60대에서 50대, 40대에서 30대, 20대에서 10대로 연령이 내려갈수록 쇼폼 시청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분초사회라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박수를 보내는 사회 문화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 효율성이라는 것을 따지게 됐다는 거예요. 굳이 오랜 시간 투자하지 않고 빠른 정보를 얻고 싶고요, 빨리 즐거움을 찾아야 하고 지금의 나의 무료함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콘텐츠를 찾다 보니 이게 바로 쇼폼 콘텐츠였던 거죠. 쇼폼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죠. 그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에 빠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우리는 보지 않고요, 그냥 뭐만 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은 더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요, 쇼폼이 재밌어요, 여러분. 1분 내로 구성된 짧고 직관적인 영상에서 아이들은요, 원하는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고요,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신의 일상을 업로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Z세대는 누구보다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고 그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태생적으로 유례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쇼폼은 일상의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비전문가들이 말하는 쇼폼 관련 영상을 보면 도파민이라는 말을 쓰면서 쇼폼을 많이 보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쇼폼이라는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자극적이고 강력한 펀치를 날려야 하는 것이어서 시청자의 이목을 끌고요, 그것이 뇌에 기분 좋은 신호를 준다는 것인데요, 비전문가들은 이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도파민이다 보니 쇼폼을 비판하면서 아마도 도파민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쇼폼처럼 자극적인 영상을 자꾸 보게 되면요,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요, 뇌의 뇌세
내성이 생겨서 쇼폼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평범한 일상에 흥미를 잃고요. 팝콘 터지듯 큰 자극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쇼폼이 도파민 중독의 주범일까요? 사실 쇼폼과 도파민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쇼폼 콘텐츠를 많이 본다고 해서요 그걸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술도 자주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고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쇼폼을 장시간 보고 있는 행위와 도파민 보상회로를 추구하는 행위는요 전혀 연관이 없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쇼폼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뇌신경계보다는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뇌신경계가 활성화하게 된다는 거죠.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되려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쇼폼 영상을 막상 보지 않았을 때 학교 등교가 불가할 정도이거나 담배나 마약처럼 금단 증상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쇼폼을 보면서 얻는 자극으로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면 그 심각성이 인정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쇼폼도 적절히 본다면 이는 병적으로 중독성이 심한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중력 저하는 물론 안 그래도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도파민 중독이니 아니니 이거 과학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쇼폼이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쇼폼 콘텐츠가 인기 있는 건 재미있다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습관처럼 자꾸 보면 한창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쇼폼이라는 콘텐츠가 도파민 중독은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는 분명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충격을 대신해주는 쇼폼의 긍정적인 면도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표현이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쇼폼은요 어떻게 보면 꼭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만들어 업로드할 수 있고요. 또 또래끼리 소통하는 자기 표현의 공간이라는 것도 쇼폼에 아이들이 빠지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교시 부모영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쇼폼이 재밌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쇼폼이 분명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요 ADHD 발병 위험이요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또한 다른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기능성 틱 유사 행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틱장애는 아니지만 틱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짧은 영상을 몰입해 볼 때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틱처럼 눈을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폼은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말도 안 되는 도파민 중독 들먹이면서 무작정 비난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의 우울은 무엇인지, 아니 왜 아이가 자꾸 무력하게 쇼폼을 보는지를 먼저 걱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